이슈 딥다이브에서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인텍플럭스 상한가, K반도체 검사 장비 주목, 시총 3천억 원대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요. 그 퀄테스트라는 그 용어가 요즘 증권사 리포트에서 반도체 중소형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실이 맺어진 종목으로 오늘장에 부각을 받고 있죠. 김진환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인텍플러스 저도 이 종목명이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인터플러스랑 인텍플러스가 있어요. 저도 매번 헷갈리는 종목인데 인터플렉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희 이제 갤럭시링이 나오는 이제 관련주로 좀 엮여져 있고요.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장비 쪽인데 뉴스가 뭐 저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세계 최대 파운드리 A사 검사 장비 작업을 통과했다. 그래서 이제 발주 주문이 이제 연내 첫 제품 수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상인가요? 거의 52만 주 정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요게 이제 저희 이제 2.5 D 패키징 공정에서 이제 활용되는 겁니다. 이쪽 지금 이번 퀄테스트 통과 장비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입체 2.5D 요 패키징 공정 관련해서 하반기에 계속 미세화 공정 뭐 요런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섹터입니다. 요에 그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연 1,000억 원 정도 그 매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13조 원대의 어떤 매출을 자랑하는 KLA라고 있습니다. 요 검사 장비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아이코스라는 이제 이 장비가 있는데 여기를 뭐 능가했다고 해서 뭐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오늘 말고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도 이제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 앵커님이 아까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우리 이번에 수율 문제로 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치이고 뭐 마이크론 테크노에 치여서 지금 전혀 뭐 올해 내내 거의 뭐 오른 것이 없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인가요? 그때도 이제 이런 검사 장비 쪽을 봐야 된다 그래갖고 인텍플러스도 그때 여러 이제 뭐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나온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 말고도 뭐 고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 여러 종목들이 그때 많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 뭐 너무 좋지 않았어요, 흐름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뭔가 턴어라운드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여러 이제 어떤 뭐 독점 공급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발주 이런 이슈로 최근에 바닥에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같은 섹터 동 섹터 내 그 다른 종목들이 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실적 기반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개별 이슈로 해서 개별주만 가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고영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파크 시스템, 펨트론, 넥스틴 이런 종목도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종목만 가요, 오늘. 예, 그렇기 때문에 종목 차별화를 좀 보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HBM 수율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60에서 70%였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는 뭐 80%까지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율 관리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슈가 좀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이쪽에 뭐 움직임이 좀 나올 걸로 저는 보여져요. 이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다음 국산화 어떤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있고요. 파크 시스템즈, 뭐 펨트론, 고영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게 뭐 상당히 좋다라고 보여져요.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 이게 원자 현미경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후공정 패키징 관련해서 미세화 관련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능하다. 근데 조정이 나오면 보시는 전략 어떨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넥스틴이 뭐 요즘에 매각 이슈로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웨이퍼 패턴 결합을 이제 광학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검사하는 그런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 소킷이나 이런 이제 일회성 부품 관련한 그런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부진했는데 앞으로 이런 종목들도 바닥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네, 펨트론은 퀄테스트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코스텍시스라는 퀄테스트 통과하고 나서 또 납품하는 기업인데 지난달에 워낙 많이 올랐네요. 100%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리포트 효과는 없는데
인텍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파운드리 글로벌 공급망으로 진출하면서 수출을 한다. 이런 이슈로 오늘장 이런 급등을 보였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뭐 인텍플러스 플러스가 그 검사 장비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뭐 회사명은 안 밝혔지만 뭐 대부분 TSMC다라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납품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납품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차별화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이제 인텍플러스가 지금 공급하는 게 이제 2.5D 장비인데 현재는 이제 글로벌 이제 장비 업체인 KLA가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물량을 뭐 받아올 수 있느냐도 아마 향후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뭐 퀄테스트가 통과만 돼서 실적하고 같이 맞물리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뭐 낸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디램 가격도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가 작년 이후에 감산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이런 감산이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낸드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의 이제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낸드 가동률이 이제 100%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할 만큼 지금 뭐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도 중국 시안 공장에 낸드 가동률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이런 이제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검사 장비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가 대부분 이제 소모품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용 횟수가 그러니까 검사 횟수가 증가할수록 이런 이제 교체 수요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보면 향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현재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좀 검사 장비 측면에서 보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점차 하반기 이후에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하게 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사 장비들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텍플러스 만일에 오래 물려 계신 분이라면은 중장기적으로 손실 회복 가능하다. 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술주 흔들 금융주의 시간. 최근에 엔비디아가 흔들림을 보여주면서 미국장에서 다우지수가 그럴 때마다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국내장 같은 경우에 밸류업 관련한 이 금융주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주에 대해서 흐름 또 어떻게 보실지 두 분 의견 들을게요. 김진환 전문가님. 네, 뭐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금리가 올해 뭐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한 국내에도 이제 우리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적으로 간밤에 또 고용이 좀 꺾이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내렸죠. 그래서 다시 이제 9월 정도에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0.25씩 내립니다. 그래서 고금리는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내내 9월하고 12월 정도 만약에 두 번 정도 인하하면 그렇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영국 등 그러니까 다른 유럽 자금이 좀 들어왔습니다. 미국 자금 말고도. 근데 그 자금들이 저는 밸류업으로 좀 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늘 삼성화재 지금 신고가입니다. 최근 신고가하고 뭐 메리츠 금융지주도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주에 비해서 좀 덜 올랐다. 뭐 PF 좀 이슈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뉴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도 지금 차트 다들 한번 보십시오. 뭐 KB금융하고 하나금융지주 다 차트 좋고요. 제가 지금 본 거는 뭐 BNK 금융지주, JB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뭐 거의 뭐 신고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6월이면 이제 뭐 보셔야 됩니까? 이제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이제 슬슬 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밸류업 얘기 드렸지만 주주 환원책 관련해서 분기 배당이 좀 늘고 있습니다. 이 은행들 말고도. 그런데 이 은행주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분기 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놨는데
배당 기준이 대체로 30일이니까 오늘까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배당 매력도 좀 있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주주 환원책 관련해서 실적도 좀 받쳐주는 그런 섹터가 이 금융, 특히 이제 은행주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주 쪽을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최근에 뭐 코리아에스 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지난 13일 배당금 500원 예, 이렇게 배당하겠다고 하니까 주가 지금 보시면 엄청난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당주 좋아하시고 우량한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예, 추세적으로 좀 갈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예대 마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쭉쭉 갈 것인가? 예, 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지금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 9월달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전까지의 모멘텀은 아직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배당 매력이 조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그리고 중간 배당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러한 것들 영향을 주고 있는 금융주였는데요. 기술주가 또 아예 안 간다고 보기엔 그런 게 이 수페타시스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시간 돌아왔다고 보실지 임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일단 뭐 시간이 돌아왔다라기보다는 뭐 최근에 계속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빠른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순환매 상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가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오늘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엔터주나 아니면 뭐 게임주 같이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강하게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 나왔듯이 이제 기재부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세제 개편안 자체는 아마 7월 중에 지금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야 내년 이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중에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35% 이내로 하겠다라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배당소득세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최대 45%까지 물려야 되는 거에 비해서 이제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주주 환원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 과표를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배당을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법인세가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배당에 대한 를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금융주, 그다음에 고배당주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 손실 가능성. 그러니까 분리과세와 그다음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법인세를 이제 줄여주는 거죠. 세제 혜택을 주면서 밸류업을 좀 지원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해 주셨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당, 그다음에 금리, 또 하나가 밸류업. 네. 자동차도 딱 거기에 해당한다. 이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세 번째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테마 관심 가져볼까라는 주제 볼 텐데요. 꿈의 기판이라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한 차례 시장에서 좀 움직였었고요. 또 1분기 실적 시즌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던 JNTC 같은 경우도 내년에 유리기판 양산한다고 해서 시장의 주목을 한 차례 받았는데요. 관심 가져와도 괜찮을까? 유리기판 관련주 한번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SKC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JNTC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신고가 흐름이에요.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가비스와 같은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 쪽, 장비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꿈의 기판이라고 합니다. 유리기판이. 그래서 지금 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이제 대형 사각형 패널이 돼서 이제
가공성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초미세 반도체 패키징 구현에 상당히 적합해요. 그래서 저희 뭐 꾸미기에서 우리 2차 전지로 치면 전고체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초에 좀 많이 좀 움직임이 나왔다가 최근에 좀 주춤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상당히 대시세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슈들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뉴스도 좀 많이 안 나왔는데 어제 저도 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SKC 같은 경우에 2025년 즉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상용화가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아시겠습니까? 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 여기랑 이제 합작사 앱솔릭스를 이제 설립해서 조지아주입니다. 뭐 현대차도 있는데 여기에 생산 공장을 이미 지금 세웠어요. 여기가 지금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 공장을 이제 준공 완료한 다음에 시운전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고객사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뭐 삼성전기 쪽이나 뭐 인텔 쪽보다는 지금 제일 빠른 게 SKC고, 오늘 지금 반등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저 오늘 아침에 좀 봤었는데 네. 좀 아쉽네요. 오늘 아까 6%대 봤는데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도 반등 차트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SKC는 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제일 저는 뭐 조금 대형주를 보신다면 SKC 계속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뭐 이제 뭐 폴더블 이슈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겹템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런 최근에 뭐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코스피랑 코스닥 그 거래 대금을 보면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코스피의 거래 대금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뭐 4조 차이, 그리고 뭐 거의 지난주에는 거의 2배 차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뭐 개인들 테마주들 뭐 하시고 코스닥 많이 하시는데 저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대형주를 오히려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뭐 같은 밸류 체인 관련해서 코스닥주 이제 뭐 반등이 좀 크고 강하니까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대형주, SKC,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뭐 아까 기사 정리한 거에는 있어서는 JNTC가 있는데 JNTC도 상당히 좀 발이 빠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을 이미 조기 개발을 좀 했고, 이게 이제 올해 3분기에 데모 라인을 베트남 상공장에서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좋긴 한데 좀 많이 높아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SKC, 삼성전기 정도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JNTC는 본업은 3D 커버 글라스 기업이더라고요. 그리고 SKC 기업을 더듬어 보니 5월 말에 진짜 또 대형 호재가 한 가지 있었죠. 소부장 가운데 최초로 미국의 칠스법 보조금, 이 SKC의 계열사, 유리기판 계열사 쪽에서 1,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소식이 또 있기도 했었는데요. 채팅창에는 지금 다른 유리기판 관련주들 월덱스, 필옵틱스 왜 안 가는 걸까요? 이제 끝난 걸까요?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유리기판 관련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유리기판 관련주 뭐 차세대 이제 뭐 제품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지만 상용화 때까지 상당 부분 이제 뭐 여러 문제점이 산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유리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공성이나 그다음에 내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과연 상용화가 빨리 될 수 있느냐, 특히 이제 수율 문제가 계속 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산을 한다라고 해도 초기의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 않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상당 부분 보급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이제 움직이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유리기판 때문에 움직이는 거냐 아니면 다른 테마 때문에 움직이느냐를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KC 같은 경우 뭐 오늘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SK그룹의 경영전략회의와 관련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K그룹 전체가 오늘 강한 그런 시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유리기판 업체들이 대부분 또 이제 OLED 관련된 그런 업체들하고 같이 이제 그 카테고리가 같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향후에 이런 이제 OLED에 대한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이제 부유를 보는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OLED 관련된 종목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연속성이 있겠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좀 아직까지는 연속성이다라기보다는 이제 테마성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길게 갖고 간다라는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애태우시는 월덱스나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반격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을지
OX로 말씀해 주신다면 두 분 어떠실까요? 일단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산업군이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OLED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새로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얘기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OLED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더 쉬어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김진환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좀 대형주, 테마주로 좀 묶여져 있는 그런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들보다 네. 테마적으로 본다면 아주 유리기판은 저는 그러니까 한번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뭔가 좀 대형 호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어떤 큰 움직임을 위해서는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SKC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겹테마 종목들입니다. 기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 보시면 그러니까 이 두 종목 정도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것이 좀 좋아 보여요. 이제 다시 필옵틱스나 월덱스 보니까 차트적으로 너무 추세가 좀 많이 좀 깨져 있어요. 그래서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소재 쪽으로 이제 전공종 이런 쪽이기도 해서 이쪽은 다시 또 부각이 좀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쪽이,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쪽 저희 모멘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합니다. 7월 달부터. 그래서 실적별로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 이수페타 시도 지금 가는데 반도체에서 이런 것들은 하반기 엄청난 기대가 공장 가동률 100% 이상 100%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차별화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관련주니까는 가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동섹터 내에서 차별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코스피 대장주, 대형주, 그럼 시총이 큰 것들 이런 종목들로 압축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세 가지 주제 중에 김진환 전문가님 탑픽 나왔고요. 겹테마를 갖추면서 실적도 좋고 대형주인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임 대표님은 한마디 주신다면 오늘 이 주제 다 다뤘는데 탑픽으로 좀 제일 관심 있다 하시는 것 있으시다면 일단 제일 관심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AI 열풍이 있음에 불구하고 엔비디아나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전일 약세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이제 미치곤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AI 열풍이 지금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HBM 관련 쪽으로는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그러니까 ICT 관련된 부분도 점차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DRAM이나 랜드와 같은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반도체 관련돼서 전공정 관련된 업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 복귀해보고 오후장의 투자 전략의 포인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